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대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2024년도 임시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일 총회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장대비구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GLENG의 안준영입니다. 금일 총회가 질서 있고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9일 오후 2시 09분 현재 장대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전체 조합원 546명 중 117명이 금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전체 조합원 20% 이상 법적 출석 요건을 충족하였고, 서면 참석 및 결의서 429명을 포함하여 총 438명이 참석하여 합법적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개회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사회자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며 장대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2024년 임시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2차 성원 보고는 안건에 대한 투표 전후에 2차 성원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회의 모든 과정은 촬영과 속기로 모든 회의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진행간에 발언을 하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우선 거수를 통해서 의장 또는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이후에 발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발언을 하실 때에는 소유하고 계신 소유 지번과 성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의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가지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 1호 안건부터 4호 안건까지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 안건별로 개별 심의를 진행한 이후에 일괄 투표로서 의결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 도중에 귀가하실 조합원님은 안건 상정 이후에 중간 투표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일괄 상정 이후에는 입장하실 때 나누어 드렸던 자료와 같이 지난 3월 1일 총회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 시행 인가 관련 경과 향후 일정에 대한 브리핑과 사전 재난 심의 관련된 사항, 그리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DH 현대건설에서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금일 총회 의장이신 이문수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대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갖고 계신 상업지역 19,400평의 땅과 국공유지 만평 29,400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 국공유지 4분 빼고 542분. 조합원님들은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증여 이거 이외에 또 비싼 값에 팔고서 다른 분이 조합원이 들어오더라도 542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2가지는 불변 진리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5일장입니다. 100년이 지난 5일장이 장대비에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느낌, 관습법상. 그렇기 때문에 장대비가 저쪽에 온천장의 중심 상업지역은 과거부터 2천, 3천 갔어도 장대비는 2018년도에 도로변의 땅값이 1,000만 원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일례로 들어서 넥스트빌 같은 경우가 개별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거의 다 분양가에 한 10분의 1로 뚝뚝 떨어져갖고 다 경매가 나갔죠. 그래서 장대비는 영원히 지속될 5일장을 전체적으로 전면 철거 재개발을 통해서 5일장을 천변으로 밀어내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는 개별적으로 땅값이 오르지도 않고 좋은 곳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심 상업지역의 코오롱 하늘채가 대략적으로 도로변의 평균 한 3천만 원에 사갖고 500세대 오피스텔 상가
분양을 했는데 2,430만 원인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높고 장대비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조합원님들의 평가가 있을 텐데 거기는 장대비는 2018년도에 1,000만 원 도로변에 1,000만 원의 땅에 이제 재개발을 한다고 하고 또 경기 상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최고로 팔았던 금액들이 뭐 그 특별한 뭐 4천에 팔렸던 20평짜리 말고요. 한 2,800 정도가 재작년에 팔린 거 이외에는 금리가 올라서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저희도 금리나 부동산 경기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고 우리 장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원해서 추진위 단계에서 추진위 단계 설계업체를 해지를 했지요. 대략 대법원까지 가갖고 뭐 4, 50억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새로 선정한 설계업체, 그때 당시에 설계업체는 대략 한 400억 가까운 돈, 새로 선정한 업체는 100억 정도의 비용으로 선정을 했어요. 2019년도에. 그 업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2019년도 판넬입니다. 여기에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정상의 삶. 대전에서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위치는 정확하게 말해서 딱 한 군데 장대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주거지역이고 비례율이 막 한 70%, 60%, 50%밖에 안 나와요. 장대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비례율이 100% 정도는 최소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 6월 11일 날 설립을 하면서 조합원님께 약속드린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제 제1원칙 가장 신속하게 장대비의 재개발 절차를 이루겠습니다. 법 절차 다 지켜서 단 하루도 안 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렸어요. 그런데 신탁사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는 변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상황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됩니다. 시공사도 변해야 되고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랑 굳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주겠다고 하는 신탁사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신탁사, 우리를 위해서 수백억의 수수료를 받고 우리를 위해서 리스크를 줄여주겠다고 한 신탁사가 최근에 어떻게 나오냐면 대전의 하이에르 하늘채가 분양도 안 되고 대전시장이 안 좋으니까 너네 사업을 빨리 가지 말아라. 건축 심의까지 같이 했어요. 사업 시행인가 3월 1일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말에 너네 설계를 변경해. 그러면 원칙 두 가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신속성의 원칙이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설계를 변경해서 2년 3년이 더 걸리는 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좋은 시기에 분양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다시 또 가장 좋은 시기에 분양을 놓치고 가장 나쁜 시기에 분양이 준비되면 또 3년을 또 기다리면 최소한 지금 2년 3년 늦어지는 게 아니라 5년 6년은 늦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저 또한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저는 5년 6년을 기다릴 자신이 없거든요. 또 하나가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비를 줄이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정상의 삶이 안 돼요. 하이엔드 DH의 스펙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설계를 아무리 변경해도 시공비는 낮춰지지가 않거든요. 또 랜드마크를 낮춰서 우리의 분양 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시공비는 낮춰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 비용은 낮춰지는데 수익은 더 낮춰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주장한 대로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성을 좋게 한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얼음 반 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한테는 원가로 분양하지만 일반 분양자들은 우리가 들어간 비용보다 많은 마진을 붙여서 분양을 할 텐데 그런
우리가 만약에 500원을 들여서 700원에 팔을 건데 500원을 낮추면 700원짜리 분양 수익이 확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생겨버렸어요. 또 하나가 2019년 6월 11일 날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3년 내에 사업시행과 접수를 해야 되는데 구청이 촉진계획 변경을 3년을 미루는 바람에, 대전시하고 미루는 바람에 우리는 2년을 연장해 놨어요. 그래서 올해 6월 11일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대비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거는 구청이 취소 사유를 안 하고 우리 조합을 취소를 안 했다 손 치더라도 2년, 3년이 늦어져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를 3년, 4년 뒤에 분양을 못하면 우리는 또 최소한 6년, 7년 뒤에나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시기로 돌아와요. 결국은 수백억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신탁사가 그들의 신용도 하락과 그들의 외부에서 자금 유입이 어려우니 사업을 뒤로 밀어서 우리가 신용도도 올라가고 또 대전시장이 괜찮게 되고 또 하나가 우리가 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때 니네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라는 요구는 결국은 오로지 신탁사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조합원의 열망 단 하루도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을 보고서 조합원을 위해서 진행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신탁사를 어떻게 할까요? 조합원님이 선택해 주세요. 신탁사를 끌고 가서 6년, 7년 뒤로 사업을 미룰까요? 아니면 신탁사를 해지하고 우리는 사업을 쭉 단 하루도 안 놓치고 갈까요?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과거에 추진위 단계에서 알바트로스한 정비업체랑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어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을 정체했어요. 2006년도 추진이 설립하고 나서 2019년도에 조합을 설립했죠. 13년 만에 설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원님들이 지금 변하지 않는 거는 빼고 이건희가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변해야 세계 인류가 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해야 될 기로가 있을 때 정말로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속하게 사업을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정은 조합원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이라고 절차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총회는 우리의 운명을 신속함의 운명을 가르는 총회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총회 책자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난 3월 1일에 사업시행 계획 관련된 총회를 진행을 한 이후에 쭉 내려가 보시면 4월 23일 즉시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진행을 하였고 이어서 5월 23일에 소방성능 설계 2차 심의가 통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여러분들과 약속드린 사업 일정에 대해서 조합 또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회의 서두에 제가 안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안건에 대한 일괄상정을 진행한 이후에 각 안건별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사업시행 인가 경과와 저희가 사전재난 그리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것들을 각 저희 협력사별로 브리핑을 드릴 때 상세한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다시 한번 드리고 본 경과보고는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과 중간투표 개시, 서면 개표 선언이 있겠습니다. 금일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총 4가지 안건입니다. 사업 대행자 관련된 그리고 해지 관련된 안건이 1호 안건과 2호 안건, 그리고 합의에 대한 위임건이 3호 안건,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4호 안건, 총 4가지 안건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금일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상정 이후 중간투표 개시 및 서면 개표 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1호 안건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 취소 요청의 건 제2호항건 사업대행의 신탁계약, 사업대행 계약,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 해지의 건 제3호항건 사업대행 개시 결정 취소 및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 위임의 건 제4호항건 2024년 사업비 예산안 변경 및 예비비 사용 승인 의결의 건 이상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울러 중간 투표 개시 및 서면 결의서 개표를 선언합니다. 네, 모든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고 중간투표 개시선언과 서면결의서 개표 선언이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간에 중간투표를 진행하실 조합원님께서는 입장하실 때 수령하신 그 투표용지를 이용해서 중간투표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결의서 개표 결과는 현장투표 개표 결과와 합산을 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투표함이 비어있음을 조합원 여러분한테 확인시켜 주시고, 투표함을 밀봉한 이후에 뒤쪽에 있는 그 기표대로 자리로 옮겨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관련된 협력업체 담당자분께서는 사업시행 인가 관련 경과 및 예정상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총회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총회는 우리 협력사의 신탁사의 해지 결정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업의 진행, 그동안의 경과 보고하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시행인가 총괄하고 있는 그 유선 엔지니어링 오시창 본부장 나와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선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오시창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선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오시창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그 조합원님들과 그리고 이제 조합장님의 이게 놀라운 추진력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시행과 접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항들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촉진계획 변경 접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리고 22년 5월달에 22년 5월달에 저희들 3월달에 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완료를 하고 나서 저희들 교통형 평가를 1차적으로 선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소방성능심의 1차, 그리고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그리고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경관 소위원회를 완료를 하면서 저희들이 드디어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24년 3월달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일부 각종 심의라든가 이런 내용의 변경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한 번 더 신청을 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 고시를 완료를 하자마자 저희들은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바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5월달에 소방성능 2차 심의 조건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날 또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원안 가결을 하면서 정말 빠르게 저희 이 조합원님과 그리고 저희 조합장님이 이 추진력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른 추진력을 볼 수 있는 사업장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리고 옆에 같이 조합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많은 것도 많이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과 접수를 하고 유관부서를 아까 이제 조합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유성구가 18개 부서로 이루어져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가 21개 부서, 그 다음에 저희들 유관기관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 이런데 12개 부서 협의를 해서 총 51개의 부서가 협의를 완료를 6월 20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21일 날 협의 완료를 하고 나서 사전재난 안전영향 평가 심의를 바로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전재난 안전영향 평가 심의 날짜는 대략 한 7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사전재난 안전영향 평가 의견들이 이제 취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또 바쁘게 또 준비를 해서 이것도 좀 무리 없이 진행을 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도로, 공원, 그다음에 주차장, 광장 실시 계획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 사전재난 안전영향평가 심의도 잘 마무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나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마무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큰 사안은 이제 거의 다 넘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조합에서 추후에 해야 될 일정 자체가 이제 5일장이라든가 그런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해야지만 사업 시행인가 고시 하기 위한 공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람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9월 달에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다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잘 단합을 하셔가지고 조합장님 중심으로 잘 이끌어 주시면 저희들도 힘입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전에 잠깐 틀어보세요. 수정해 드릴게요. 결정 고시는 2020년 5월 26일 날 났습니다. 3월 30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총회는 3월 1일입니다. 3월 2일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오타 같아요. 잘못 예정된 거. 그 다음 장. 총 52개 부서인데요. 저거 위에도 뭐 조달청이랄지 해서 국공유지 협의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공유지 유무상 양수도 이런 협의까지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위에 부서별로도 또 많은 협의를 거쳐서 공문도 받고 진행해야 돼요. 아까 스스로 최대한 빨리 간다라고 이렇게 빨리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감히 조합원님께 말씀드리는 신뢰의 말씀이고요. 조합원님들은 이렇게 느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단 하루도 안 늦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형태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최초의 49층이 왜 180m, 우리가 최대 층 높이가 180m 거기로 갔느냐라는 개념들을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 한 개 동에 60m 이내로 하라고 그러니까 60m 이내로 줄이고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원래 3,000세대 계획했던 것이 2,000세대 초반으로 가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의 정제가 나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180m 랜드마크로 진행을 하고 3,000세대 가까이 가자라는 개념으로 그런 대안을 갖고서 진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초고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하고 초고층을 통해서 늘어나는 세대수 한 300세대, 400세대 정도의 수익성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수익성이 조금 더 나오니까 그러면 초고층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왜 초고층을 끊느냐면 초고층이기 때문에, 랜드마크적인 초고층이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 초고층이 시간이 걸리고 인허가가 걸리고 또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그러나 랜드마크라는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향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초고층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아파트에서 사신다는 것, 지진, 뭐 사전재난, 안전성 평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완벽하게 만족시켜야지만이 이 아파트는 인허가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고층이 현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좀 들지만 이것을 완성해 놓으면 랜드마크적인 가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두 번째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어서 사는 분들이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죠. 랜드마크에 사니까. 그래서 대전에서 어디도 다 상관없이 딱 하나 장대비만이 이 하이엔드 초고층 랜드마크를 감당할 수 있는 위치와 사업성이 나오는데요. 지금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가치 상승의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로 2018년도에 1,000만 원
도로변의 땅이 1,000만 원밖에 안 가던 게 재개발을 통해 한 3배, 3천만 원 가게 만들고 또 이것이 입주 후에 5천, 6천으로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3배 뛰고 다시 또 3배 뛰어서 6배가 가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중간에 시절이 어렵고 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해서 가되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협력사들은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알고 조합원의 니즈를 충분히 판단하고 나서 같이 노력해서 수수료를 수백억 받아가는 마당에는 같이 노력해서 같이 극복해 나가는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이어서 저희 사전재난 심의 관련해서 정원 ENC의 이상우 대표님께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재난이 굉장히 어렵고 또 소방성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성능심의 협력사인 이상우 대표께서 그동안에 간단하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소방시설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정원 ENC의 대표이사 이상우라고 합니다. 저의 주요 소임은 소방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능 위주 소방 설계를 저희가 심의를 진행을 하였고,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7월 12일에 예정되는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 심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즘 조합원님들께서도 주변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재 시에 화재의 대형화, 막대한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능 위주 설계 심의라고 하는 이 부분은 화재 시에 저희가 피난 안전성 및 그 다음에 재산 손실의 최소화 등등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심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고도화되고 그리고 요구하는 안전 성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마다 항상 조금 힘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성과 그 다음에 경제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설계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성능 위주 설계를 보통은 2번 진행을 합니다. 건축 심의 전에 한 번, 사업 시행 인가 전에 한 번.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공정의 심의를 2번 하는 분야는 저희 소방 분야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건축 심의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건축 계획에 따른 화재 안전 성능 확보,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소방 시설 및 상세 설계가 진행되는 부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소방 시설, 피난 계획 등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 여부를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심의에서는 저희가 주로 소방 활동 계획에 관해서 소방 차량 계획, 그 다음에 피난 계획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루었고, 2차 심의에서는 세부적으로 방화 구획, 그 다음에 저희 소방 시설의 세부 계획 등을 다루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의 경제성을 현저하게 낮추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을 최대한 협의 조율을 해서 경제성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 진행을 해서 저희의 그런 경제성을 저희가 좀 유지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저희가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성능 위주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사한 규모인 대전시청역 인근에 62층 규모의 초고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재심을 2번이나 겪고 그에 따라서 그 기간 자체도 수개월 동안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최소한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 모든 임직원 및 조합원님들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한 번에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능 위주 설계 같은 경우에는 화재 시에 저희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검증하는 심의이지만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재난, 자연 재난 등 여러 가지 기타 재난 속에서 저희 건물의 안전성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심의입니다. 따라서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 시에는 저희 소방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 구조 분야, 기계 설비 분야, 전기 설비 분야, 토목 분야까지 저희 장대 비구역을 위한 설계 협력사 설계 분야의 전 공정을 다루는 심의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총 20분 이상 저희가 각 분야에서 2분에서 3분 사이에 배석을 하셔가지고 심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에 저희가 최대한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 각 협력사 및 저희 정원 ENC에서도 저희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동원해서 한 번에 통과를 하고 그리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설계안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방성능심의 이상우 대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죠. 대전역 제 62층이 2번 실패를 하고 3번째 진행되는데 저희는 한 번에 경제성도 확보하면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방성능 통과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부심 있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49층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안 받고요.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안 받아요. 근데 49층과 50층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법들이 49층은 받지 말고 50층 넘으면 받아라라고 하는 법들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안전하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스펙을 벗어 우리가 정말 최고의 아파트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주하시게 될 장대비 아파트를 랜드마크적인 요소와 함께 안전한 건축물, 그 다음에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를 통해서 재난이 와도 사전에 모든 것이 대피되고 인명 피해가 없고 건축물에 피해가 없는 형태로 건축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 걸 다 하면서도 경제성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다 진행하면 경제적인 손실 일부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최대한 경제성을 보장을 하면서 그런 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상우 대표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저희 DH 현대건설의 여철기 팀장님을 자리에 모셔서 향후 사업 진행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철기 현대건설은 제가 와서 저번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아까 제가 이제 조합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가 있죠. 변하지 않는 거. 29,400평과 조합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파트너 협력사들은 우리랑 동고동락해야 되고 파트너십을 열심히 해야 돼서 변해야 된다. 근데 현대건설은 우리가 변하려고 해도 대체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 DH를 지방 최초로 갖고 왔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협의하고 협력하고 잘 지내고, 오늘 현대건설이 조합원님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대건설의 각오, DH가 왜 지방에 내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현대건설이 장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 각오를 갖고 와서 대법원님께 보고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건설의 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총괄하고 있는 여철기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합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각오라든가 또는 DH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뭐 저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써왔는데, 오늘 또 그런 천편일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또 여기 모여주신,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여주신 조합원님께 오히려 더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고민했던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 저희의 각오로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 조합장님 말씀하셨듯이 현대건설은 지방에서 가장 처음으로 DH로 장대 B 조합을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장대 B 사업이 현대건설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또는 현대건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량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조합원과 저희 회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여러 가지 그 의견이나 의문들도 가끔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다르게, 또는 지금 항상 이 사업을 같이 곁에서 고민하시고 계시는 조합장님이나 조합 임원들 분들과는 약간 다르게 아마 대부분은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도시정비 사업이 처음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걱정도 앞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가 그 수년째 도시정비 사업에서 가장 최고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른 회사는 현재 이 도시정비 사업에서 최근에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좀 그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던가, 또는 어떤 뭐 모기업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최종적으로 도시정비 사업을 더 이상 안 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또는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또는 도움을 드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항상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또는 더 많은 사업장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결정을 하시고 어떠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결정을 하시던 시공사는 시공사의 몫으로, 그리고 가장 이 사업의 중요한 협력사 중에 하나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입주 시에 키를 받으시고 입주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판단은 옳습니다. 조합원들의 판단에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바에 따라서 조금 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시공사로서 조금 더 아는 부분을 과시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뜻에 맞게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 곁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DH라는 브랜드가 우뚝 쓸 것이고요. 대전에서 지방 최초로 DH라는 브랜드가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가장 신속하게 조합원님께 선사해 드리겠다는 약속 잘 들으셨죠? 네, 그렇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안건별로 심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일단 금일 상정된 안건 중에 제1호 안건과 2호 안건 관련해서 조합에서는 그 각 사업 대행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를 하였으나
이 수명 기회에 관련된 별도의 답변이 딱히 공문으로 온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이 그러니까 총회책자가 발송된 이후에 주고받은 공문 내용에 대해서 사회자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내용 좀 띄워주세요. 잠시만요. 사회자가 다 읽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동안에 앞단에 너무 길어서. 공문 2번 보냈습니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공문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네가 사과하고 열심히 하겠다. 각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신탁사 수수료 대략 1%대 저희가 요구한 거는 뭐 1.5에서 1.7%인데 이런 정도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와라. 그러면 조합원님께 얘기해서 다시 검토하겠다. 답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와서 소명해라. 그 소명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 건축 심의가 끝나고 사업 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시기에 사업 진행을 멈추고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얘기합니다. 황당한 요구다. 왜? 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하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인가 하고 나서 관리 처분인가 받고 2주 철거하는 3년의 기간 동안 충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중단해라라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건 모든 전문가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변명. 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6월 11일까지 사업시행에 접수를 안 하면 취소당할 수 있는 것을 너네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감안한 것이냐. 세 번째, 우리 시공사랑 가계약서 중에 2024년 2월부터 에스컬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대로 대략적으로 한 2년 3년 늦어졌을 때 50만 원 곱하기 20만 평에서 1,000억이 에스컬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1,000억의 시공비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문으로 그냥 우리는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 총회 유감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의 공문을 보냈고 이들은 공문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그래서 그 유감을 표명한 거 조합원한테 공문에 있는 내용 전달할 테니 올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